그리고 쉽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게끔 제안할 때는 한 명씩 개별로 가서 여쭤봐야 돼요. 개별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위계가 있는데 요거 설명드렸었나요? 요 그림 보셨어요? 안 보셨죠? 원래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행위밖에 없었어요. 원시인들 땐. 그래서 행위로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에 발견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언어예요.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 전화, 그 다음에 인터넷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로서 사람들은 모두 다 판단했어요. 그러다가 언어가 나왔죠. 언어가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주로 쓰는 건 언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뭘 확인하는 거예요? 행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주류가 되고 이건 비주류가 되지만 이것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계는 이게 더 높아요. 행위가. 그리고 문자로 나왔는데 문자로 주로 사용해요. 하지만 문자로서 확인이 안 되면은 언어를 확인하려고 그러고 언어를 확인이 안 되면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인터넷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행위, 언어, 문자, 전화, 인터넷을 사용하는 쪽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위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해가 생겨요. 항상 오해가 생겨요. 왜냐하면 행위와 언어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생기는 걸 감수해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오해가 생긴다는 걸 감수하지 않으면 인터넷을 안 써야 돼요. 왜냐하면 위계가 낮은 거니까. 그러다가 인터넷으로 하다가 오해가 생기는데 그걸 풀고 싶어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풀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거고. 전화를 하고 글을 쓰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하다가 오해가 쌓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대면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설득하거나 사람들한테 권유하는 것보다 어느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냐 하면 대면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와 행위는 사람들이 실제로 진실성을 확인하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손실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만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어랑 행위랑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연기로 가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놀랐죠? 많이 아프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굴 행위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언어를 믿어요? 행위를 믿어요? 행위를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손실 없이 그나마 손실 없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밑에 거 쓰시면 안 돼요. 위에 걸로 반드시 올라가서 이야기해야 되고, 근데 위에 거 대면 관계로서 간다는 것은 내 시간과 에너지를 그만큼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나러 온 사람한테 그것을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기업에서도 중요한 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서 합니다. 반드시 만나서 합니다. 그래서 IT 쓰시는 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다 한 지역에 모여 있어요. 실리콘밸리도 모여 있고요. 판교밸리도 모여 있고요. IT 쓰시는 분들이 화상통화하면 될 걸 왜 다 같이 모여 있을까요? 한 지역에? 옛날에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정보화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일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집에서. 아니면 바닷가에서. 사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노트북 가지고 바닷가에서 일하는 사진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흩어져 살 것이고 도시는 점점 비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가 더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모이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면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중요한 일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 손실이 적은 대면 관계로 가야 되고, 한 명씩 개별로 만나가지고 직접 얼굴 보면서 제안하셔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옛날에 뉴욕시 퀸스구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분이었어요. 실제로 살인사건이 일어난 희생자세요. 그래서 새벽에 집에 들어가다가 강도 만나요. 그래서 강도가 찔러요. 그래서 이 여성이 사람 살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37명인가가 요 단지에 있었기 때문에 불을 켜요.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가 도망가요. 근데 아무도 911에 신고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내려와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도가 두 번째로 옵니다. 그 여성 또 찌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또 사람 살려라고 이야기하고 이번에도 불이 켜졌을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이 창문을 열고서 그 여자를 내버려 두라고! 라고까지 얘기해요. 근데 강도가 이번에도 911에 신고 안 하고 아무도 안 데려올 것 같아서 10분 동안 기다립니다. 그늘에 숨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와서 또 찌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그 다음날 사망한 채로 발견되고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실립니다. 이게 사본이에요. 37명이나 살인자를 봤는데 아무도 전화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에. 그래서 37명의 구경꾼이라는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왜 911에 전화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했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그래서요. 1대1로 가지 않고 여러 명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이 많은 상황에 들어가면 안 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실험하려고 그래서 심리학자가 실험을 해요. 행위자를 심어 놓는데 이 사람들은 실험에 협조하는 사람들이고 누군가 만났을 때 도움이 필요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약속이 돼 있는 사람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이 한 명 다수 더 많을 때 해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만났을 때 구조가 필요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어느 경우에 구조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을까요? 여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책임감을 누가 가지는 거예요? 혼자 갖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겠지 라고 하면서 책임감이 분산되는 거예요. 얼마로요? n분의 1로. 그래서 사람이 많은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면 커뮤니케이션 할수록 책임감은 오히려 분산돼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근데 한 명한테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갖기 때문에 도와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구조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배우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요청하라고 지금도 여러분들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반드시 배웁니다. 먼저 어떻게 해요? 호흡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흔들어서 깨울 땐 어깨를 막 흔들라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심폐소생술 해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119에 전화하라고 할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콕 집어서 2대8 가름 아저씨 119에 신고해요. 라고 콕 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여러분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하라고 라고 구체적으로 찍으라는 거는 이미 사람들이 책임감 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예요? 명동. 사람이 많으세요? 적으세요? 많죠. 서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뜯어말릴까요? 아니면은 삥 둘러설까요? 삥 둘러섭니다. 근데 왜 삥 둘러서느냐 하면 여기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각자. 그래서 일단 상황을 판단해야 돼요.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단 불안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 불안함을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안 드러내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내 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보수교육 가면 사람들이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교양 있게 행동합니다. 다. 그리고 제 시간에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뒤에서 떠들지 않거든요. 모르는 사람이랑 떠들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전부 다 간식 몇 개 주워가지고 그것도 많이 갖고 오면은 이상하게 보일까봐 조금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야금야금 하면서 있게 되거든요. 왜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불안함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옷 예쁘게 차려입고 길 가다가 전봇대 부딪혔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막 일어나요?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나요?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머리에 피가 나도 문지를까요? 안 문지를까요? 안 문질러요. 어디 가서 문지를까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문질러요. 지하철이 도착했어요. 계단에서 뛰어내려가고 있어요. 다 타려고 하는 순간 문이 닫혀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원래 그거 타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평상시 얼굴로 돌아가면서 걸어가요. 왜 그러냐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되기 때문에 불안함을 숨겨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는 특유의 무표정을 짓는 겁니다. 다.
그래서 다 무표정을 지어요. 이제는 나 혼자는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옆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서 사회적 증거를 찾는데 옆 사람은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무표정으로 그리고 불안함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불안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요. 근데 옆 사람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사회적 증거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도시에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전부 다 무표정으로 있는 거는요. 마음속으로는 불안함이 다 있는데 그게 표현되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불안해하지 않는데 내가 불안하면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흐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가 일어났던 곳이 여기예요. 여기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거든요. 지하철이 오래 서 있었어요. 게다가 연기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사람들 다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네, 아무도 안 일어나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문자 보내는 사람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내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요, 사람들이 책임감이 분산되는 방식으로 가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한 명 한 명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낫고요. 그래서 요거는 영상을 하나 보시면 훨씬 더 명쾌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영상을 볼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방관자 효과.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죠. 한 여대생이 책을 떨어뜨립니다. 당황한 그녀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의 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지켜보시죠. 먼저 목격자가 한 명일 때입니다. 책을 떨어뜨리는 걸 봤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는군요. 혼자 보았을 때는 남녀 구분 없이 그냥 대놓고 떨어뜨리는 거죠. 도와달라고. 예. 다들 망설임 없이 도와줍니다. 이 학생들이 특별히 친절한 건가요? 이번에는 2명이 지나가는군요. 도와줄 듯 하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3명일 땐 어떨까요? 다들 쳐다보기만 할 뿐 제 갈 길을 가버립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도와주던 사람들이 옆에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갑자기 무심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예. 한 명일 때는 82%인데요. 6명 이상이 되면 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람 많은 데에서 제가 뭘 도움을 달라고 하면은요. 도움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후에. 그리고 목격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와주는 비율은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만약 목격자가 많다면 차라리 방법을 바꾸는 게 낫습니다. 누군가 한 명을 딱 지목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도와주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탁할 경우에는 100%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면해서 한 명만 구체적으로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가서 한 명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나 그런데 2-3명이 한꺼번에 가가지고 한 명한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한테도 어르신 우리 야유회 어디 같이 가는 거 결정하는 회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르신이 나 안 간다 라고 하시는데 어르신이 잘 아시는 분이 그분도 가기로 했는데 라고 하면 그이도 가냐고 나도 가겠다고 하고 그렇게 가겠다고 하시는 분이랑 같이 또 가가지고
두 명이 되면서 어르신한테 또 가가지고 어르신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그 어르신이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세요. 왜냐면 모든 책임은 나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요청할 때는 한 명씩 개별로 그래서 요청 드리는 거고요.